590년에 평원왕의 장남원 혹은 대원으로 불린 인물이 마침내 고구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태자 시절부터 무려 25년간 왕위 계승을 준비한 인물로 후세의 영예왕이라 불렸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나며 무엇보다 자신이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사명을 지녔다고 믿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즉위했을 때 고구려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전인 589년 양자강 유역의 진나라가 멸망하고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했습니다. 더구나 북방의 돌궐마저 수나라의 연이은 공격으로 크게 약화되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급속히 수나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다원적 세력 균형 속에서 안전을 유지해온 고구려에게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패권을 노리는 수나라와 다원적 국제질서를 지키려는 고구려가 충돌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영예왕은 태자로 있던 시절부터 이미 이러한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 직후 곧바로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추어 새로운 황제와 우호 관계를 맺는 외교 행위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영예왕은 이 기회를 이용해 수나라 전역의 세작과 첩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관청과 군영, 시장과 항구에 숨어들어 군량과 병력의 움직임, 지방의 형세, 군사 제도의 허점을 낱낱이 탐지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고구려가 수나라의 거대한 군세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때부터 구축된 철저한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영예왕은 단순히 무력에 의존하는 군주가 아니라 정보전과 전략을 중시한 통찰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예왕은 나라 안팎에서 전쟁 준비를 강화했습니다. 병기를 손질하고 곡식을 저장했으며 성곽과 방어선을 보수했습니다. 요동과 요서, 북방과 해상에서 적의 동태를 수집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도 전쟁에 대비해 이주하거나 비축을 감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맞닥뜨릴 수나라와의 격전을 염두에 둔 치밀한 대비였습니다. 그 결심은 마침내 598년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의 속민인 거란을 끌어안으려 하고 이미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노골적으로 침략 의도를 드러내자 영예왕은 더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나라가 돌궐을 굴복시키고 중원을 통일했다면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다. 우리의 속민거란을 넘보는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예왕은 친히 말갈 병사 10,000명을 이끌고 요하를 건너 요서 지방으로 진군했습니다. 요서, 특히 영주 일대는 수나라가 고구려 정벌을 위해 마련한 전진 기지이자 병참의 중심지였습니다. 영예왕은 그곳을 선제 타격하여 수나라의 보급로와 군사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장수들 앞에서 결연히 명령했습니다. 고구려군은 빠르게 기습을 감행해 수나라의 병참 기지와 보급 창고들을 불태우고 군사시설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수나라 영주총관 위충이 군을 이끌고 나와 방어했으나 이미 준비된 전진기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영예왕은 오래 머물며 성을 빼앗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의도대로 적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무너뜨린 뒤 재빨리 철수하여 전력을 보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문제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30만 대군을 소집하여 보복을 명했습니다. 아들 양양이 북경에서 출발해 만리장성을 넘어 요서로 진군했고 왕세적은 대릉하 방면으로 병력을 이끌었으며 주라오는 산둥 반도에서 5만 수군을 거느리고 황해를 건너 평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원로 대신 고경은 총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군을 맞아 싸운 이는 고구려의 대장군 강희식이었습니다. 강희식은 정면 대결 대신 치밀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는 먼저 요동 방면의 병력으로 적의 보급대를 노리게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수나라 군대는 뒤쪽 보급마차가 끊기며 군사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고구려 기병들이 매복에서 튀어나와 적의 진영에 불을 지르고 횃불과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적군은 갑옷을 입은 채 잠들지 못했고 날이 밝으면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역병은 굶주린 군대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양양은 요하를 건너보지도 못한 채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대릉하 방면으로 진격하던 왕세적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희식의 지휘 아래 고구려군은 강가에 매복해 물길을 끊고 포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강을 건너다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도 뒤섞여 퇴각했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산둥에서 출발한 주라우의 수군은 황해를 건너 평양으로 향했지만 이미 고구려 수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빠른 전함들이 연안을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며 교란했고 화살과 불덩이가 하늘을 가르며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고구려 수군은 화공을 감행했습니다. 바다 위에 불길이 번졌고 수나라의 거대한 병선들이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연기는 하늘을 뒤덮고 바다는 시뻘건 화염에 물들었습니다. 주라우의 수군은 패주하며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평양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괴멸했습니다. 수문제는 보고를 받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경이 힘을 다하지 않았다며 탓했지만 그것은 참패를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영예왕의 선제 공격이 적의 기세를 꺾었고
강희식 장군의 지휘 아래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맹렬히 덮쳐 수나라군을 괴멸시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598년 수나라의 30만 대군은 10중 8구가 굶주리거나 병들어 죽었고 살아남은 자도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사서에는 폭풍과 장마때문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고구려군은 보급로를 차단하고 기습과 화공을 연달아 감행하며 적을 철저히 몰아붙였습니다. 598년의 승리는 단순한 일회성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양왕의 전략적 결단, 강희식 장군의 치밀한 전술, 그리고 고구려 백성 전체가 하나 되어 이룬 민족적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는 훗날 612년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살수대첩으로 이어지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수나라 대군이 참패하고 가을 9월 간신히 살아남은 병사들이 돌아갔으나 대부분이 이미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양왕은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나라의 힘이 두려웠고 장차 더 큰 전쟁이 닥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며 표문을 올렸습니다. 그 표문에서 스스로를 요동의 미천한 신하 아무개 라 낮추어 불렀습니다. 수문제는 이때서야 군을 철수시키며 겉으로는 처음처럼 예우를 되돌려 주었습니다.